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93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배웠었지? 자, 처음에는 청산리 대첩, 그 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간도 참변도 배우고, 독립군이 밀산으로 이동했다가 자유시로 이동, 거기에서 자유시 참변도 배우고요. 그리고 독립군이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와서 무엇을 만들었다? 삼부를 만들었다. 참정신. 그러자 일제가 중국 군벌과 장쩌린이라는 사람과 미스야라는 사람이 협약을 맺었다. 그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다. 자, 미스야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독립군들은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중국에서도 좌우합작, 민족이 통합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민족 통합 전선 운동에 따라서 삼부를 통합했다. 자,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그리고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형성이 되었다. 자, 혁신의회는요, 나중에 30년대가 되면은 무엇이 된다? 자, 한국 강복군이 된다. 한국 독립당이 된다. 자, 한국 독립당 산하에 있는 군대를 한국 독립군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민부는 어떻게 된다고? 네, 조선혁명당을 만든다. 자, 조선혁명당 산하에 있는 군대는 조선혁명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삼부가 통합하고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배웠는데, 그걸 이어서 그들의 활약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1930년대에 있었던 다양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930년대 무장 독립투쟁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키워드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중연합작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와 중국과 연합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전투가 있었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북만주 혁신의회에서 산하 조직이었던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한국독립군의 활약을 보겠습니다. 자, 한국독립군은요, 먼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에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에 대승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중국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웁니다. 자,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한다. 자, 연도는요, 쌍성보 전투는 1932년, 사도하자 전투하고 대전자령 전투는 1933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남만주 국민부 소속의 조선혁명당 아래에 있었던 군대, 조선혁명군은요, 영릉가 전투, 그리고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에 승리했습니다. 물론 중국군하고 같이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한국독립군과 싸웠던 중국군을요, 중국호로군이라고 합니다. 이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혁명군과 동맹을 맺었던 중국군은 중국의용군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인물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인물은요, 공간이 여기 있을까? 바로 지청천이라는 인물입니다. 지청천 어디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네, 삼부가 형성되고 정의부에 있었던 정의부를 이끌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청천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책에서, 역사책에서는 이청천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같은 인물입니다. 선생님 왜 성이 다를까요? 성이 왜 다르냐면,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웠지만 독립군들은 여러 군데를 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한테 적발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령관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양세봉이라는 인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양세봉. 선생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자, 양세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일단 1910년, 1919년 3.1운동 때 국내에서 만세운동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삼부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참정신이라고 얘기했었지. 참의부에서는 어떤 참의부 산하에서 소대장으로 활동도 했고요. 그리고 정의부로도 가서 거기서 중대장으로도 활동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중연합작전을 할 때 중국인들이 양세봉에 대해서 만주에서 제일 가는 한국 군인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요. 좀 길어지네.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양세봉은요, 일단 참의부에서 이제 소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자, 이 압록강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총독이었던 사이토 총독이 압록강 지역을 이렇게 순시한다고, 이렇게 한번 보러 간다고 이렇게 하는 소식을 듣고 압록강 지역에 가가지고 사이토 총독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물론 그 계획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 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중국인들과 많은 독립군들에게 의지를 많이 불어넣어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양세봉,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자, 우리 지금까지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의 활동, 그리고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의 활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릉과 흥경선전도 연도를 얘기 안 했네요. 영릉가 전투는요 1932년, 흥경선전도는 1933년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만주 지역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1932년도에 여기다 적을까요? 1932년도에 일본이 바로 만주를 침략합니다. 그 사건을 바로 만주사변이라고 합니다. 연도를 잘못 얘기했네요. 193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 안에 하나의 괴뢰 국가인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자, 그러자 만주에서 일본군의 활동이 많아지니까 이 독립운동가들의 독립군들의 활동이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안에서 일본군하고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만리장성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배울 때 역사에서는 관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중국 관내에서의 독립운동, 이런 식으로 관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관내라는 뜻은 만리장성 안에 있는 영역을 관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관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관내에서의 활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의 활동은 1930년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넘어오면서 1930년대 중반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볼 단체는요, 바로 난징 지역에서 결성이 되었던 민족혁명당입니다. 자, 민족혁명당은요, 대표적인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먼저 김원봉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이끌었던 지청천, 공간이 되나? 지청천, 그리고 조소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중심이 돼서 민족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자, 민족혁명당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김원봉이라는 사람은요, 사회주의를 지향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군이었다. 자, 지청천과 조소왕은요, 네, 맞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군이었습니다. 독립군이자 독립운동가였죠. 자, 이 당시 사회주의 세력을 우리가 좌익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민족주의 계열을 우리가 우익이라고 했습니다. 좌우가 연합해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혁명에서 크게 많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자 지청천과 조소왕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사회주의가 중심이 되게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조선의용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어디에서 결성이 되냐면요. 1938년입니다. 우리가 재작년부터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도시일 것 같아요. 조선의용대는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주도로 해서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김원봉. 자, 김원봉이 우한에서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고요. 조선의용대는 어떤 활약을 하냐면 일단 일본군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계획을 짜는지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들과 맞서 싸워서 일본군 포로를 통해서 그 포로를 신문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전투도 많이 합니다. 자, 대표적인 전투로요. 조선의용대의 활약으로 호가장 전투라고 있습니다. 호가장 전투. 교재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교재에 없으면 따로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호가장 전투입니다. 호가장 전투. 자,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의용대는요, 세력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먼저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인물들은 예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난으로 이동을 해서 조선 의용군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달 다른 세력들은요. 춘칭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춘칭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춘칭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0년대가 되면 춘칭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임시정부가 춘칭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러 갈 거야 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선의용대 일부는요, 춘칭에 가가지고 이제 임시정부 산하에 있는 한국강복군에서 활동합니다. 한국강복군.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한국강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군대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한국강복군의 사령관은 누구였냐면 지청천입니다. 지청천. 여기 나오는 지청천. 지청천이라는 인물은요, 한국강복군에 들어가서 군인으로서도 활약을 하지만 임시정부 밑에서 혁명간부학교라는 곳에서 독립군들 그리고 독립군 간부들을 육성하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930년대 무장독립투쟁, 대표적으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에 대해서 먼저 배웠고요. 그리고 중국 관내로 이들이 넘어와서 민족혁명당을 결성하고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활동까지 같이 한번 배웠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짧게 지났는데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1930년대 무장독립전쟁. 자, 만주에서의 항일투쟁 보겠습니다. 만주 지역.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었다. 배경,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켰다. 중국 내 항일감정이 고조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 시간 때 일본이 1925년 미스야 협정을 했던 거 기억나요? 네, 중국 군벌하고 그리고 일본 경무충관 미스야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잖아요. 그 당시 중국은요, 어디가 주적인지 명확하지 않았어. 물론 일본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식민지 조선을 믿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일본과 때로는 연대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주사변이 터지면서 중국도 확실하게 주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주적이 확실해지니까 우리나라 독립군들하고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중국 내 항일 감정이 고조되었고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 항일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한중 연합작전을 그래서 하게 되었다. 계속 보겠습니다. 전개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 3부가 통합되는 것과 연결해서 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북만주 지역에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사령관이었습니다. 지청천에 한중 연합작전이 있었다. 대표적인 전투 3가지, 쌍성보, 그리고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가 있었다. 자, 남만주 지역도 보겠습니다. 조선혁명군, 우리 양세봉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양세봉에 한중 연합작전이 있었다. 영릉과 흥경성 전투가 있었다. 자,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중국으로 이동하게 됐는지 쇠퇴해 볼게요.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 첫째, 한중 양국 군대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아, 이걸 설명 안 했구나. 자, 이 당시에 한중 연합작전이 있었지만 이들이 때로는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자, 대표적으로 한국 독립군의 전투 중에 대전자령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일본군이 이렇게 도망갑니다. 패배하고 도망가서 일본군이 남겨놓은 무기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전리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독립군과 그리고 중국군하고 서로 그 전리품을 갖겠다고 서로 갈등 싸우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갈등들이 하나하나씩 더해지면서 이들의 연합작전이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도 설명 안 했네요. 동북항일연군 같이 보겠습니다. 동북항일연군. 동북항일연군은요, 어느 지역이냐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데, 동북항일연군은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활동했던 1930년대 초반이 아니라 1930년대 중반에 형성됩니다. 한 1936년에 형성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1936년에 형성되고 이들의 활약이 어떤 것이 있냐면 동북항일연군 아래에 조국 광복회라는 하나의 군대이자 단체가 있었습니다. 조국 광복회. 자, 조국 광복회를 이끌었던 인물은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김일성입니다. 자, 동북항일연군에서 조국 광복회를 비롯한 여러 군인들이 어떤 전투를 하냐? 바로 보천보 전투라는 걸 합니다. 보천보 전투. 1937년입니다. 자, 보일까? 글자가 보천보 전투. 보천보. 자, 김일성을 포함한 이제 조국 광복회, 동북항일연군이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른다. 자, 우리 김일성이 왜 북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동북항일연군은요, 이제 보천보 전투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은 러시아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자, 김일성을 포함한 많은 독립군들이 소련으로 많이 이동을 해요. 소련으로 이동을 해서 나중에 이제 광복을 했는데 소련의 지지를 받아서 북한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도 이제 소련의 지지 하에 남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정도 했고 계속 보겠습니다. 항일 유격투쟁. 동북항일연군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었다. 밑줄 치자. 중심으로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했다. 조국 광복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조국 광복회, 보천보 전투 따로 필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관내에 있었던 무장투쟁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민족협동전선 형성에 노력해왔다. 다시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하고 힘을 합치려고 노력해왔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뭘 배웠지? 민족혁명당 배웠었다. 바로 나올 거야. 민족혁명당 보자. 결성. 김원봉, 지청천, 조소왕 등 좌우 세력이 결집하였다. 자, 선생님이 김원봉이 사회주의 계열, 좌익 계열이라고 했고, 그리고 지청천, 조소왕 세력이 민족주의 계열, 우익 계열이라고 얘기했었다.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징에서 만들어졌다. 자, 변화 볼게요. 김원봉이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게 되면서 지청천, 조소왕 등의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하게 되면서 변화가 있었다. 자, 다음으로 조선의용대를 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 우한에서 만들어졌다. 자,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김원봉 등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되었다. 자, 중일전쟁 한번 밑줄 쳐볼까? 중일전쟁이 뭐냐면
1937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싸웠던 전쟁입니다. 자,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독립군들, 특히 이 조선 의용대를 이용해서 일본군하고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자, 김원봉 등이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직하였다. 활동 볼게요. 정보를 수집하고 포로를 심문하는 등 아까 얘기했던 호가장 전투에서 또 승리를 했다. 의의 볼게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한 최초의 한인 독립군 부대다. 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민족혁명당은요, 군대는 아닙니다. 하나의 정당이고요. 야, 이거는 좌우가 결집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조선노용대는 군대야. 관내 안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우리나라 한인 중심으로 된 군대다. 자, 분화 보겠습니다. 자, 호가장 전투가 끝난 이후에 화북 지역의 예난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을 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세력들은 김원봉을 포함한 남아있는 세력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충칭으로 이동해서 임정에 합류했다. 그리고 임정의 산하 군대였던 한국강복군에 합류했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아, 그리고 선생님이 한 명 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조선 의용군을 이끌었던 인물은요, 김두봉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군 중에 쓰리봉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원봉은요, 김원봉이고요. 그리고 투봉은요, 김두봉이고요. 그리고 쓰리봉은 양세봉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인물이 더 잘 기억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의열단이구나. 자, 의열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